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대담한 사람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수가 1,4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물을 정말 내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동물 학대 그리고 유기도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만나볼 분은요. 동물을 정말 사랑하고 또 불법 번식장에서 동물을 구조하고 동물권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입니다. 한다미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물권 자연회와 대표 한담입니다. 네, 한다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도 똑같이 이제 구조를 하고 입양을 보내는 동물단체인데 저희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평생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딱 정해서 그 마음으로 애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센터에는 몇 마리가 지금 보호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항상 100마리에서 110마리 정도가 강아지, 고양이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네. 입양을 가게 되면은 구조하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개체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가 된 건지 궁금해요.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불법 번식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고 번식장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동물 단체들이 이제 구조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번식장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실태고 실상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구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동물 학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15소로 유기견들이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이 친구들이 다 사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안락사를 앞두고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 직전에 이제 구조하는 친구들까지. 엄청 구조에는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그 구조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왜냐하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동물단체라고 하더라도 부산에서만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저희 단체가 부산에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부산 분들이 더 많으시고 네. 다른 지역이나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구조 요청이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너무 이제 멀어서 못 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희는 뭐 멀어도 가야죠. 그쵸. 문제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밤을 새서 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다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좀 많은 모습도 좀 목격하고 또 그 현장마다 좀 다른 현장도 있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맞아요. 저희가 뭐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20평도 안 되는 뭐 빌라 안에서 짐이 가득 있어서 사람도 지나다니기 힘든 공간인데 거기에 63마리가 넘는 그 강아지들이 번식을 하고 있었고 서로 물고 물리다 보니까 구조를 했는데 다 기가 뜯겨 있는 경우도 있고 경찰과 구청 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보는 앞에서도 네. 정말 들고 있던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다든지 정말요? 폭행도 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뭐 신변적으로 위협도 많이 받고 아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뭐 당연히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몇 마리가 안 되고 일단은 얘네들 그거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못 가가지. 그러면 그렇게 구조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다시 태어난다 했을 때나 구조를 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좀 어릴 때부터도 네. 그렇게 뭐 잘 못 지나치시는 그런 이게 성격이셨나 좀 봐요? 너무 심했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심지어는 이제 동네 분들도 아니 쟤는 뭐가 되려고 저렇게 애들을 구조를 하고 데리고 오냐고 시골이고 옛날에는 그런 인식이 없는데도 길에 묶여 있거나 이제 길에 도로가 다니는 친구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슈퍼 같은 데서 생선, 찌꺼기들 들고 와서 진짜 삶아가지고 애기들 먹이면서 케어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이제 잃어버렸다면 그 집에 가봐라 할 정도였고 우와.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왔고 그게 이제 네 지금 이제 그 인성 어쩔 수 없는 동물을 좋아하는 인성이 지금의 길까지 오지 않았나. 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전에 뭐 다른 일을 또 하셨던 거예요? 그쵸. 제가 이제 원래는 미술을 전공하고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 건축과를 졸업하셨어요? 네, 하고 이제 사진을 전공해서 10년을 넘게 사진관을 운영을 했는데 네. 하필이면 네 사진관이 바로 앞에 게시장 앞에 어머. 네 오픈하다 보니까 앞에 게시장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왜 하필 너한테 그러니까 너가 가뜩이나 왜 지나치지 못하는 맞아요. 나한테 맞아요. 왜 우리 스튜디오 앞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일같이 쳐다보고 근데 그게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매일 울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구청에도 신고해보고 네. 하지만 해결이 이제 안 네 됐죠. 해결이 당연히 안 되죠. 네. 왜? 이 사람들도 전통인데 맞아요. 이 사람들도 영세민인데 아니잖아요.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잖아요. 네. 그거는 어디에도 먹히지 않는 거죠.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울면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왜 불법인지 어떻게 하면 처벌할 수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한다미 씨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와, 좀 그만해라 아니면 너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를 엄청 생각하는 언니는 지금 단체를 만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야,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다고. 이 정도로 애들한테 미쳐서 살 줄은 몰랐다고. 도대체 왜 그래? 왜 진짜 너 그전에는 여행도 다니고 정말 이렇게 좀 약간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 지금은 구조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제가 우울증도 생기고 우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왜 너를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왜 해? 그래?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럼 그렇게 너 왜 그래?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세요? 그게 좋으니까. 그러면 구조활동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부산에 있는 펫샵인데 문을 닫았어요. 그 문을 닫았으면 이제 폐업 처리를 하고 이제 이 동물들을 이제 인계를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을 닫은 채로 얘들을 방치를 한 거죠. 몇 달을. 그렇게 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상해서 이제 계속 관할청에다 신고를 하고 연락을 하고 했지만 당연히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이런 거고 관할청에서는 오히려 그냥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끝인 거예요. 현장을 안 나가본 거죠. 관할청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날이 이제 우리가 내일 나갈 거다. 그러니까 같이 협조하에 나와 달라. 알겠다. 약속까지 받고 그날 현장에 나가기로 한 날 당일날에 관할구청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가 꼭 가야 되냐. 그런 경우들 많아요. 협조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구조하는 데서 좀 어려운 불법이어도 것도 협조 참 안 하는 많겠어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거예요. 그럼 구조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구조만 해봤지 동물들이 그렇게 비싼 금액에 팔린다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정말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없는 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때 레가퍼 먼치킨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먼치킨은 들어봤는데 렉돌도 들어봤는데 뭔가 렉돌하고 먼치킨하고 교배를 시켜서 레가퍼 먼치킨이에요. 그러고는 200만 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애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판매 수익이 안 되니까, 자기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료 주는 것도 아까운 거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다 소유권 포기를 받고 데리고 가겠다라고 사인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얘는 안 데리고 가시면 안 되나요? 이유가 뭐죠? 팔아야 되니까? 얘와 얘는 다 교배가 시킬 수 있는 애들이었고 저희가 막상 데리고 가서 보니까 발정이 와 있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또 교배시켜서 팔아먹어야 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처벌을 하던가 아니면 정책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진짜 공무원들과 이제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농림축산부 이제 다 같이 이제는 반려인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동물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좀 가야 될 때가 됐거든요. 네. 이제는 동물법이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법이 미약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동물 학대를 저질렀는데 처벌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너무 미약하니까 이 정도 돈 내고 내가 범죄 저지른 거 내가 하려던 사람은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으로도 강력해질 필요성이 있고 법 울타리 안에서 이 생명들 지켜줄 법안이 필요도 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선진국이잖아요. 네. 말만 선진국이 아니라 인식도 선진국이 돼야 되고 법이 선진국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곳곳에서 동물 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불법으로 번식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행복한 일들만 남았잖아.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두 눈에 맺힌 슬픈 눈물. 이제는 아무런 걱정은 하지 마. 언제나 널 지켜줄 거야. 우리 하나 되어 참 아름다운 세상에 움츠려진 나에게 이제 그 동물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딱 질문 듣자마자 하나하나가 지금 얼굴이 다 떠오르거든요. 지금 있는 친구들 중에 이 방을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상 포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적어도 너희네들 이 방을 최대한 진짜 가족을 찾아주겠지만 못 가는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끝까지 내가 너희들 숨겨둔 그날까지 책임을 질게. 저는 큰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더 큰 사람인 거를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아닙니다. 네,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게 다 인간의 욕심에서 생겨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